오픈넷의 강종수입니다. 저는 오늘 주제가 핀테크와 금융규제와 갈등과 전망인데 저는 주로 핀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도 갑자기는 아니지만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이 핀테크 흐름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도도한 물결을 현재 크게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스 기사를 보니 애플의 페이 서비스가 나름대로 물론 아직 메인스트림을 형성하지 못했지만 일단 안정적으로 지금 특히 맥도날드에서 모바일 페이먼트의 한 2분의 1 정도를 애플페이가 차지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핀테크 흐름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막 앤더슨 모자이라 데스캡 만들었던 사람이고 또 페이스북에 투자했었고 사실은 돈도 많이 벌고 있고 페이스북이나 이베이에 이사로도 참여하고 있는 분이 이쪽 스타트업 쪽이라든지 IT에서 실리콘밸리에서 중요한 스피커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어떤 말을 인터뷰에서 했었냐면 지금 어떤 기회냐면 우리가 이 시스템, 금융 파이낸스 시스템입니다. 파이낸스 시스템을 새롭게 리빌딩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맡고 있다. 왜냐하면 결국은 파이낸스라는 것은 숫자에 불과하고 이것은 인포메이션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런 것을 처리하는데 이 맨하탄에서 돈 많이 받고 있는 저 비싼 부동산에서 건물에서 일하고 있는 이 금융 파이낸스이라는 사람들 필요 없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금융권은 이런 메인프레임이라고 하는 IBM에서 있는 슈퍼컴퓨터라든지 대형 컴퓨터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 이거 벌써 70년대 패러다임에 아직까지 빠져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우리나라 금융권이라든지 전세 금융권이 아직도 IBM 메인프레임을 다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미 IBM 메인프레임 자체도 저는 이 메타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메타포로서 아직까지도 금융권, 전통 금융권이 후진적인 테크놀로지에 빠져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메인프레임이 지금 현재 이 정통을 쓴데 볼 때 빠르게 일반적인 PC에 의해서 대체되고 있고 이 PC도 스마트폰에 대체되고 있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도 서치헤드가 네이티브에 의해서 대체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얘기고 저는 이런 표현에서 이제 크레셔키가 얘기했던 표현들 이 institutions는 기관이라는 것은 조직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자신들만의 해결책이라고 제기했던 그 문제가 풀리지 않기를 원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그 해결책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금융거래를 원할 때, 국제 간의 이체를 원할 때, 저축하고 싶을 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솔루션을 지금까지는 파이낸스 인스티튜션들만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를 원한다. 즉 자신만이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솔루션이기를 원한다는 이거는 은행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깨는 것은 이 솔루션을 갖고 있는 것들이 어벤던스, 풍부하게 많아질 경우에는 결국 소수에 있었던 이런 솔루션 제공자들을 파괴시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핀테크 디스럽션 자체가 현재 대단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억센처에서 지금 예측하고 있는 그런 핀테크에 관련된 투자 동향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단히 이런 동향들 보면 많이 된다라는 일반적인 얘기고요. 사실은 북미권, 지금 뉴욕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런던, 그 다음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이런 세계 도시에서 지금 이런 인큐베이션이라든지 액셀레이터 프로그램들이 파이낸스 핀테크와 관련돼서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맨 하단에 보이시는 저런 거는 독일 커머스뱅크에서 하고 있는 공식적인 인큐베이팅 시스템이고 독일이 현재 은행권에서 한 약 55개의 핀테크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현재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스타트업 부트캠프라는 런던에서 유명한 이런 핀테크 이런 프로그램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도이치뱅크에서 9월 말에 나왔던 보고서인데 독일어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이제 앞으로 3년간에서 대중은행, 즉 B2C 은행들에서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15개국과 60개 은행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장 크게는 이러한 일반적인 페이먼트를 은행이 하던 것을 스타트업들이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심지어는 단순 저축 상품마저도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계좌 서비스들, 우리가 은행에다 계좌를 열고 이런 부분도 굳이 나중에 사례도 보여드리겠지만은 굳이 은행에다 계좌를 열지 않아도 돈을 저축할 수 있고 이런 트랜잭션을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록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가장 이런 핀테크에 의해서 빠르게 대체될 수 있는 영역으로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에도 이미 소개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특히 10대 여성들과 20대 여성들에게 선풍적으로 이끌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엠머라인이라는 서비스인데 이렇게
사실 이제 카카오페이 뭐 경제점수 오신 것 같은 이런 것도 유사한 서비스죠. 친구들에게 바로 여기서 10불, 20불 보내고 친구들에게 오는 것이 마치 우리가 얘기하는 타임라인처럼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고, 심지어는 여기서 은행권의 API를 적용해서 내 계좌에서 어떠한 이체가 빠져나왔고 이체가 들어오는지, 월급이 들어오는지, 돈이 빠져나갔는지, 아빠가 나한테 선물했는지, 친구가 나에게 어떤 돈들이 들어왔는지를 일종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의 타임라인처럼 볼 수 있는 이러한 벤모라인이라는 서비스가 대단히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특히 30세 미만의 여성들이 가장 강력하게 쓰고 있는 서비스라고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의 배경에 뭐가 있냐면, 이것이 이제 리만 브라더스 사건 이후에 미국 금융권의 이윤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했다가 최근에 미국 금융산업이 빠른 속도로 회복하면서 막대한 이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많은 핀테크 산업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한번 제 글에도 한번 썼지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이익이 약 2013년에 추정하기 한 4,800만 달러입니다. 이 4,800만 달러를 둘러싼 쟁탈전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기업이 지금 현재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 은행권에서 걷어들이고 있는 막대한 프로핏에 대한 다른 기업들에 대한 욕심들, 그리고 저 시장을 어떻게든지 들어가고자 하는 거대한 흐름들. 두 번째는 신용카드 수수료 시장이 대단히 큽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의 점유율이나 사용률이 대단히 높은 나라인데요. 여러분들 유럽에 가셔서 또는 미국에 가셔서 콜라 한 잔 마시고 신용카드 내시면은 쫓겨나시거나 혼나시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신용카드의 그러한 저가 시장에서 신용카드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요. 이후 커지고 있는 중국 시장들. 예를 들면은 한국에도 지금 중국의 방문객이 뭐 1,000만 명이 이른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중국 분들이 다 같이 와서 신용카드를 쓴다든지, 현재는 좀 여신카드라고 해서 BC카드 망을 통해서 일부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큰 속도로 늘어나고, 인도라든지 앞으로 신용카드가 보편화되고 있는 시장까지도, 그러니까 되고 있지 않은 시장에서도 만약에 신용카드가 일반화된다면 이 수수료 시장들은 더욱더 막대하게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높은 수수료 시장을 좀 더 저가의 경쟁이라든지 수수료를 낮추면서 다양한 테크 기업들이, 거대 기업들이 뛰어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경제적인 이윤이 핀테크 산업들의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시고요. 그래서 좀 제가 개인적으로 분류한 핀테크 산업의 6가지 영역인데요. 대표적인 서비스는 이 트랜스퍼와이즈인데, 이 트랜스퍼와이즈도 이 창업자가 갑자기 이름 기억 안 나는데 그분이죠. 스카이프의 1호 공채 직원입니다. 1호 공채 직원이 나와서 아일랜드로 가서 만들었던 서비스가 트랜스퍼와이즈고요. 여기에는 투자하는 사람은 페터 틸이라든지 대단히 유명한, 또는 영국의 버진 항공, 버진 그룹의 회장이 직접 여기로 투자를 하고 있죠. 여기서의 개념은 뭐냐면 이런 국가 간의 트랜스퍼를 P2P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즉 미국에서 프랑스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고 프랑스에서 미국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미국에서 보낸 사람끼리 동교를 해버리고, 프랑스에서 동거를 하고자 하는 사람을 연결해버리면은 굳이 미국과 프랑스 간에 트랜스퍼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즉 미국에서 동구현 해버리고 프랑스에서 동구현 해버리는 이런 식의 부분들이, 물론 이제 네트워크 이펙트가 만들어져야 되겠지만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국제적으로 돈을 이체할 때, 송금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엄격하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열리고 있고, 지금 현재 그 서비스 시장을 가고 있습니다. 앱에서 쉽게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신용카드 수수료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 투사이드 마켓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양측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 시장이 급팽창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의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떡볶이집에서도 한국에서는 신용카드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물론 비율 차이는 있겠지만 수수료가 또 지불돼야 되는 거고, 이 수수료 부분을 갖다가 좀 더 저가로 내줄 수 있다면 이런 가맹점에서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형적인 우리가 그룹 A를 신용카드 가맹 소지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룹 B의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서, 간접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서 유익이 커지고, 가맹점이 늘어난다고 해서 가맹점끼리 좋지는 않습니다. 가맹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 곳이 많아서 그룹 A의 사람들이 높아지는 전형적인 간접 네트워크 효과가 흘러들어오는 양측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러한 신용카드 수수료 부분에서도 저는 비트코인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저희들에게 흔히 말하는 이러한 코딩에 의한 코드머니가 가능하다라는 그 가능성들을 열어줬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점들도 있고 긍정적인 요소들도 있고 많이 있지만, 비트코인이 가능했던 것은 굳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현물화폐에 의존한 사회가 반드시 영원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구심들을 던져줬고,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가능성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비트코인이 열어갔던 시장에 상업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것이 아마존의 코인입니다. 아마존 코인은 미국에서나 지금 유럽에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아마존 코인을 통해서 제가 구매를 해서 구매를 할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더 아마존 코인을 이용해서는 좀 더 저렴하게 아마존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 특히 아마존이 지금 유럽 시장하고 북미 시장은 완전히 석권하고 있기 때문에 쇼핑 시장에 있어서 이 파워는 대단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가 요즘 논쟁되고 있는 이 애플페이입니다. 이 애플페이의 그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맥도날드라든지 드러그샵이라든지 대단히 이제 저가로 소비할 수 있는 것에 이미 애플페이가 들어가고 있고 어느 정도 지금 뉴욕타임즈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욕타임즈 보도는 오늘 플로터에서 기사가 났던데요.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 수용자층에서 수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맹점이 과연 애플페이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이 이익이 있겠는가? 소비자의 편의성들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문인식을 통해 가지고 뭐 굳이 제가 신용카드 쓸 때 공인인증서 필요 없이 그냥 지문인식으로 실명이 인정될 수 있다면 바로바로 쓸 수 있다면 저는 편의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한국에서는 이런 스마트폰 지갑에다가 신용카드 여서 굳이 휴대폰을 내지 않더라도 편의성이 워낙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체감할 수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서 맥도날드에서 일일이 현금으로 지불하던 거에서 애플페이로 지불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유익은 명확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펭귄 이펙트라고 보통 얘기하죠. 양측 시장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 이 그룹 A와 그룹 B가 동일하게 유익이 있어야 시장이 이동할 수 있는데 펭귄이라는 것은 그렇게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펭귄들이 무리들에 나와서 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서 물고기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거긴 천적이 있다는 거죠. 바다 표범이다. 그래서 늙은 표범이 들어가서 나오지 않으면 천적이 있어서 못 나오고 죽은 거니까 나머지 펭귄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 시장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늙은 펭귄이 들어가서 물고기를 입에 물고 나오는 순간 나머지 펭귄들도 우르르 물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효과입니다. 즉 사용자 유익이 명확하게 입증되고 확인될 때 그 시장은 확 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금 펭귄 단계에서 카드 소비자는 이미 열었습니다. 이미 열고 애플페이에 대한 미국에서 지금 테스트 시장에서 볼 때 어느 정도 펭귄 이펙트를 극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가맹점 자체가 얼마나 빠르게 확장될 것인가 이 부분은 논쟁이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애플에서도 보도에 의하면 신용카드 회사를 아예 인수하려고 하는 시도들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과연 애플이 지금 갖고 있는 이러한 그러니까 이 거래 파워를 이용해서 최소한 수수료 부분을 좀 이전을 시켜준다면 가맹점도 늘어나겠지만 가맹적으로 볼 때는 똑같이 만약에 그 수수료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어차피 이중적으로 통해서 겹쳐서 하는 겁니다. 굳이 애플페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이 예를 들면 커런트C도 나타나겠습니다. 커런트C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식으로 하면 이베이 같은 이마트 같은 곳이죠. 미국의 월마트에서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 그래서 월마트와 비슷한 가맹점들의 연합입니다. 왜 저는 커런트C는 저는 실패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왜 커런트C가 생기냐라는 거죠. 가맹점들이 이 높은 수수료를 어떤 식으로 해도 줄이려고 하는 의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커런트C 같은 가맹점 중심의 새로운 화폐 수단이 도입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읽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구글입니다. 구글이 2007년에 영국에서 은행 사업권을 획득을 했습니다. 사실은 사업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런던에서 실제로 은행 사업을 시작하고는 있지는 않은데 구글은 현재적으로 법적으로는 영국의 은행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구글이 내놓을 전통적인 어떠한 은행 서비스하고 다른 새로운 은행 서비스는 무엇일까? 이 부분은 벌써 구글도 지금 월렛이라든지 구글 페이, 그러니까 플레이라든지 이런 데서의 새로운 시도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을 뛰어넘는 무엇인가가 나올까? 저는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자면은 지금 카카오페이에서는 지금 안 하고 있지만 만약에 제가 10만 원을 제 돈에서가 아니라 이자율이 낮은 곳에서 만약에 빌려서 그 카카오페이를 내 친구들한테 선물할 수 있다면 돈을 줄 수 있다면 되게 매력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구글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들 같은 경우는 아비트리지를 좀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비트리지를 이용해서 즉 돈을 빌려주고자 하는 사람과 돈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의 서로에 대해 서로 다른 니즈들을 충분히 플랫폼 쪽에서 연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서비스도 출연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만약에 저는 구글이라든지 지금 애플이라든지 이런 거대한 손들이 아마존도 마찬가지고요 움직인다라면 전체 금융산업의 흐름들이 크게 바뀔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사고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사가 뭐냐면 미국의 밀리니얼들 즉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2000년 전후에서 저 후에 태어나셨던 18세에서 35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은행에 대한 관념을 안 갖고 있다는 거죠. 저축하기 위해서 반드시 은행 가야 되고
계좌를 열기 위해서 은행 가야 되고 이런 개념들을 많이 안 갖고 있고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그러니까 파이낸싱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뱅킹과 관련돼서 무엇이냐 그 밸런스 체크라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는 것이 얼마 들어오고 있고 나갈 것이 얼마 있고 너 3주 뒤에 나갈 돈이 있으니까 노티피케이션 스마트폰에서 오고 이런 서비스가 아까 말했던 빈모 라인 같은 서비스입니다. 이런 서비스가 은행이 뱅킹과 연동되고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세대가 자라나면 굳이 전통적인 큰 은행들을 찾아가서 은행의 손님이 되지 않을 가능성들이 존재하겠다는 분들이 현재 그런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서비스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아까 빅모 말고도 사실은 또 인기 있는 서비스가 이 민트라는 서비스죠. 민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밸런시스라든지 트랜잭션 같은 것들을 타임라인으로 보여주는 이런 서비스들이 현재 등장을 하고 있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은 지금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즉 알고리즘에 의해서 작동되는 주식 거래가 제가 알기로는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은 전체 주식의 80%가 이미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굳이 증권의 사자 주문과 팔자 주문을 사람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의도에 저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금융권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전통적인 페이먼트 시장이라든지 어카운트 시장만이 아니라 이러한 주식거래 시장마저도 알고리즘에 의해서 대체되고 있는 이러한 큰 흐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용평가 같은 경우를 우리 같은 경우 그 보증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발전하지 않았지만 소셜미디어를 분석을 통해서 신용평가를 하는 이런 서비스들도 나타나고 있고 마지막으로 엠머니입니다. 엠머니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아프리카에서 엠파사라고 하는 것을 보다폰에서 실시를 했었죠. 즉 가난한 사람들은 은행 계정도 열 수 없고 또 은행도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도시에 와서 노동했던 청년이 엄마 아빠에게 돈을 보내고 싶은데 은행 계정이 없다 엄마 아빠가.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그들에게 휴대폰이 있었다는 거고 휴대폰은 동네 구멍가게에서도 충전이 가능했기 때문에 거기서 돈을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머니를 만들어냈었고 이 부분들이 통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엠파사가 지금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인도로 그리고 사실은 다시 유럽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흐름들에서 볼 때는 우리가 근본적인 상상을 전통적인 머니 체계, 뱅크 시스템이 아닌 체계에서도 우리가 파이낸싱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할 수 있다는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있다고